114회 기출문제 실기를 보겠습니다. 자, 우선 효원상해라고 되어 있고요. 전자제품 제조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2025년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 접해 입력 문제 1번부터 보시죠. 자, 1월 25일, 자, 미지급 세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작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850만 원을 국민카드로 납부했대요. 자, 그런데 카드로 납부하다 보니까 수수료가 0.8%가 붙었대요. 요거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효원상의로 들어와 주시고요.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날짜가 며칠이죠? 1월 25일. 자, 차변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미지급 세금을 납부한 거니까 차변에 미지급 세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 거래처 코드가 어디라고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금액이 얼마라고 돼 있죠? 850만 원. 자, 근데 850인데, 자, 수수료가 0.8%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850에 0.8% 하면 68,000원이 나오네요. 자, 요거는 뭘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금과 공가, 판매비와 관리비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문제 제시된 대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국민카드로 지급했으니까 우선은 돈이 안 나갔으니까 미지급금에 국민카드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1월 31일 제품 판매 대금으로 수령한 약수거금을 하나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85,000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매각거래로 처리해라. 자, 매각거래라는 건 이 어음을 갖다가 처분한 걸로 보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1월 31일 날 갖다가 매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대변에 받으러움이 없어지겠죠. 그죠? 자, 그리고 자, 85,000원만큼은 그렇죠.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날짜가 1월 31일이죠. 자,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왔을 거예요. 자, 얼마가 들어왔겠어요? 1,000만 원에서 할인료 85,000원을 제외하고 991만 5천원, 991만 5천원이 들어왔고요. 자, 할인료 비용은 우리 뭐라고 해요? 매출채권, 그렇죠. 처분 손실로 85,000원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이제 받은 호 없어지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거래처 코드는 무인 상사한테 받은 어음이니까 거래처 코드 무인 상사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3번인데요. 자, 2월 4일 날 액면가액 1,000만 원짜리 사채를 980만 원에 할인 발행했대요. 보통 예금으로 돈을 받았고요. 자, 그러면 20만 원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전표 입력 들어가서 자, 날짜는 2월 4일입니다. 2월 4일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차변에 보통 예금이 아니지, 980이죠. 980만 원이 들어왔고요. 자, 그리고 20만 원만큼은 그렇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채를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사채라는 부채가 늘겠죠. 자, 사채는 액면 금액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사채 액면 금액 1,000만 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4번입니다. 6월 17일 날 소모품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간이용 수중을 수령했다. 비용 처리해라. 자, 그럼 소모품으로 하라는 건가요? 소모품 B로 하라는 건가요? 그렇죠? 소모품 B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2만 원만큼. 자, 그러면 전표 입력 열어주시고 자, 날짜는 언제죠, 여러분? 6월 17일이죠? 6월 17일로 들어가시고 차변에 소모품 B. 자, 근데 문제 보니까 생산부서에서 사용할 거니까 원가로 들어가야 되겠죠? 500번대로 원가로 반영해 주시고 금액은 2만 원. 자, 대변에는 뭐죠, 여러분? 자, 대변에는 뭘로 지급했어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출금으로 입력해도 상관없고요.
차변, 대변 각각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9월 13일 날 매입처 주식회사 제주상사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한 5천만 원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자 20만 원에 대해서 5만 5천 원 원천징수세액이 나왔네요. 당사는 이자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송금하였다. 그러니까 이자 비용을 지급하는 입장인 거죠. 그러면 이자 비용을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내야 될 세금을 갖고 있다가 대신 내는 거니까, 그렇죠,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거죠. 예수금으로. 자, 그럼 날짜 이동해 주시고요. 자, 날짜는 언제예요, 여러분? 9월 13일. 자, 차변의 이자 비용 20만 원. 자, 원천징수한 것은 갖고 있다가 내야 되는 거니까 예수금 부채로. 자, 5만 5천 원이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전표까지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7월 8일 날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주식회사 한빛의 제품 2,200만 원에 판매하고 영세후생계환서를 발급하였다. 자, 판매대금 중에 계약금을 제한 잔금은 어음으로 수정했고 계약금은 700만 원이었대요. 그래서 작년 말에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계약금, 물건 제품을 팔기 전에 계약금을 받았을 때는 대변의 선수금으로 잡아놨겠죠. 그죠? 그러면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선수금이 700이 줄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잔금은 어음으로 받은 거니까 받으러 옴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열어 주시고요. 자, 날짜는 언젠가요? 그럼 문제 보시면 7월 8일. 7월 8일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제품을 판매하고 영세로 생겨서 발행했으니까, 그렇죠, 매출의 영세죠. 12번. 자, 제품. 자, 금액은 2,200만 원에 팔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거래처는 한빛에 팔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한빛 이렇게 조회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영세후 전자생계환서를 발급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전자 넣어주시고, 자, 영세율 구분은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한빛에 팔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내국 신용장으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서류번호 입력은 생략할 것이라고 돼 있고요. 자, 분계는 혼합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대변의 제품 매출, 자, 미리 받은 계약금을 차변으로 상계해 주시고요. 계약금이 700이래요. 그럼 나머지는요. 어음으로 받았으니까, 그렇죠, 받으러 옴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7월 15일 날 회사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다양으로부터 아래에 전자생계에서 수취하였다. 자, 여러분 이것도 많이 헷갈리셨을 수 있는데 토지 취득을 위한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생계에서 받은 거예요. 이 매입세액은 공제가 될까요? 안 되죠?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러시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날짜는 요거 입력 완료하시고요. 자, 날짜는 며칠이죠, 여러분? 문제 보시면 7월 15일이죠? 그럼 7월 15일자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생계환수를 받았지만 토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매입의 불공으로 54번으로, 자, 토지 중개 수수료. 자, 금액은 1,020만 원. 자, 그 다음에 다양이라는 거래처에서 받은 거고 전자생계환서예요. 자, 그 다음에 불공제 사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이건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된 거. 자, 토지 취득과 관련된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분계는 혼합으로 들어가서, 자, 그러면 중개 수수료 이건 토지 취득을 위한 거니까 당연히 토지의 취득 원가로 들어가고요. 공제 못 받는 102만 원도 토지 원가에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변에는 여러분 돈을 어떻게 했대요? 문제 보니까 돈은
외상으로 했대요. 그러면 상거래가 아니니까 그렇죠. 미지급금으로 부채로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고, 자, 3번입니다. 자, 8월 5일 날 생산부 직원들의 단합을 위해서 회식을 하고 27만 5천 원 부가세 포함해서 현금 지급하였으며 벽돌갈비로부터 현금 영수증을 적법하게 발급받았다. 자, 여기 부가세가 다 찍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매입에 그렇죠. 현가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매입 매출전표로 들어가서 날짜가요. 8월 5일 자로 들어가시고요. 자, 매입에 현금 영수증 받은 거니까 현가로 61번으로. 자, 품목은 뭘로 하면 될까요? 그냥 뭐 식사 비용이라고 돼 있으니까 뭐 식사라고 하시든지 회식이라고 하시든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금액은 얼마인가요? 27만 5천 원, 27만 5천 원 하게 되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분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벽돌갈비라는 곳이고요. 상대방 업체가. 자, 분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생산부 직원들의 단합이니까 제조와 관련된 500번대의 코드로 복리후생비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한번 연습해 봐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보시죠. 자, 8월 20일 날 영업부에서 사용하던 업무용 승용차를 회의중고차 상사에 55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처분한 거네요. 그러니까 사용하던 차량을 처분한 거예요. 이것도 재화의 공급이니까 생계와서 발급한 거죠. 자, 그래서 전액 다 보통 예금으로 받았고 차량은 2천만 원에 취득했네요. 그리고 처분 시점에서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1,600이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 날짜가 며칠이죠, 여러분? 날짜가 8월 20일이죠. 8월 20일. 자, 차량이라는 재화를 공급하고 생계하소를 발급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매출의 과세로 입력하시고요. 자, 뭘 팔았어요? 보니까 승용 자동차. 적당한 키워드를 입력하시고요. 자, 공급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여러분? 부가세 포함해서 550이니까 500에 50이죠. 자,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헤이 중고차 상사 걸어주시고요. 전자생계하사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전자 넣어주시고 분기는 혼합으로 3번. 자, 대변에 차량 운반구가 없어져야 돼요. 이렇게 그죠? 자, 취득원가를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럼 취득원가는 2천만 원이라고 문제 지문에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대변에 쌓여있던 어떤 것도 감가상각 누계액도 차량 운반구가 208번이니까 그 다음 번호인 209번으로 제거해 주시면 돼요. 1600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돈을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550을 받아야 되는데 보통 예금으로 받았대요.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부가세 포함해서 550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플러스가 나오면 대변이니까 아, 처분 이익이구나. 만약에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차변이니까 손실이구나.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대변에 뭐겠어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100만 원 대차 차익을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연습 꼭 다시 한번 복습을 반복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9월 12일 제조 공장의 임대인으로부터 다음에 전자생계화를 받았다. 단 비용은 아래 품목에 기재된 계정 과목으로 각각 회계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임차료는 임차료 비용을 쓰면 되겠고요. 건물관리비는 건물관리비라는 계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와 건물관리비로 각각 분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입력 한번 해볼까요? 자, 생계한서는 자, 며칠이죠? 작성 일자가 9월 12일. 그럼 9월 12일로 들어가시고. 자, 생계한서 받았으니까 매입에 과세로 51번으로. 자, 복수거래로 하라고 나와 있나요? 계정 과목을 각각 회계 처리하라고 했지 복수거래로 하라고 제시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럼 복수거래로 입력해도 정답이고요. 아니면 그냥 임차료 외에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문제에서 복수거래로 하라고 하면 복수거래로 입력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입력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누구죠? 자, 건물주라고 되어 있네요. 특이하게. 자, 그리고 전자 생계하서니까 1번 넣어주시고요. 자, 분계는 혼합으로 가서 자, 품목별로 계정 과목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임차료는 임차료로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제조 공장에 대한 거니까 500번대 원가로 구분이 돼야 되는 거죠. 요 금액이 품목에 보시면 얼마죠? 지금 품목이 여기 280이 아니죠, 여러분. 300이죠. 예. 300에 30이고요. 그리고 밑에 임차료가 280이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건물 관리비는 그렇죠. 건물 관리비로. 자, 근데 이거는 제조 공장이니까 그렇죠. 주의할 거는 500번대 코드를 써야 된다는 거. 자, 건물 관리비가 2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대변의 돈은 어떻게 했어요? 외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뭐겠어요? 그렇죠. 미지급금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해보시면은 이게 또 수업을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서 하시면 쉽지만 또 혼자 하시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프라인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좀 속도가 이걸 따라오시긴 좀 어려우실 거니까 중간에 듣고 잠깐 멈춰 놓고 그렇게 하셔도 좋겠고요. 더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강의를 한번 쭉 강의로 검토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입력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요. 되도록이면 먼저 입력을 해 보시고 그리고 답을 맞춰 보시는 식으로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는 게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